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했던 소드, 완즈, 펜타클 중에 마지막 오늘은 컵 카드를 할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컵 카드의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를 담았어요. 마이너 유니버셜 웨이트죠. 그러면 그리스 신화 먼저 푸시케와 에로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에로스는 사랑이죠. 푸시케라는 거는 영혼, 뭐 정신적인 거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사랑과 영혼 이런 뜻인데, 먼저 에로스를 얘기하려면은 아프로디테, 베누스라고도 하죠. 우리는 비너스라고도 하지만 이 베누스는, 아프로디테는 우라노스의 성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 성기를 이제 하면서 나머지는 가이아가 받았지만 그 피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조개에서 베누스가 탄생되었죠. 그 그림을 보면 그 베누스의 제피로스가 훅 하고 입을 모아서 바로 서쪽에 제피로스 나오고, 그다음에 계절의 여신 호라이, 이렇게 태어난 거를 갖다가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올림푸스로 데려오죠. 올림푸스로 데려왔을 때 뭐 아폴론 뭐 막 서로 자기 부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헤파이토스가 이제 헤라를 압박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죠. 그 헤파이토스는 헤라가 혼자 난 자식이지만 제우스와 다툼하는 중에 말다툼하다가 헤파이토스가 엄마 편을, 헤라 편을 드니까 제우스가 발로 탁 차가지고 렘노스 섬에 떨어져서 그때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랬는데 이 아프로디테란 소리에는 그 히메로스라고 신녀, 그러면서 나른한 그리움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스어로. 근데 이 아프로디테 옆에는 항상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주변에서 늘 서성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 보면은 불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는 케스토스 히마스라고 그 허리띠, 매력의 허리띠가 있거든요. 그거를 착용하면은 누구나 그 베누스의 매력에 빠져든다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한테는 헤파이토스도 있었지만 그 아레스라는 뜻은 잡아간다, 쳐부신다. 우리가 로말로는 마르스, 화성을 뜻하죠. 이 화성의 마르스, 에리스죠. 에리스는 그 항상 그 아들 포브스와 데이모드, 공포와 두려움, 걱정을 데리고 다니는데 둘이 같이 오랫동안 연인이었죠. 그래서 연인이어가지고 한 번은 헤파이토스가 그 청동을 정말 거미줄처럼 가늘게 해가지고 태양이신 헬리오스가 둘이 바람을 핀다 하니까 그걸로 그물을 침대 위에다 올려놓죠. 그때 올려놨을 때 그 그물로 둘이 이렇게 그물로 덮어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뭐 아폴론도 들어오고 헤르메스도 들어오고 포세이돈도 와서 그거를 봤을 때 오히려 헤르메스랑은 다 부러워했죠. 그만큼 아프로디테는 어 어쩌면 그 그리스 본토에서 좀 약간 떨어진 지중해 동쪽의 키프로스 섬, 그러니까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인데, 거기에는 사이프러스 사람들을 사이프로인 음탕한 자들이라고 할 만큼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곳을 약간 음란하게 본대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가 아들을 둘을 낳죠. 헤르마프로디토스라고 자웅동체하고, 그 다음에 에로스였죠. 에로스는
큐피트라고도 하죠. 조그맣게 화살 조그맣게 갖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푸시케 얘기인데, 이제 그때 한 어느 왕국에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딸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딸이 푸시케였어요. 굉장히 이뻤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푸시케만 보려고 난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이 먼지가 쌓이고 향풀은 꺼지고 이러니까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시켜서 화살을 쏘라고 그러죠. 가장 못생긴 사람을 사랑하게. 그래서 푸시케가 자고 있는데 에로스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프로디테 샘물에서 하나는 쓴물, 하나는 단물을 두 가지를 병을 담아가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쓴물이라는 거는 아무도 아프로디 그 푸시케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넘볼 수 없게. 그리고 단물은 계속 이뻐질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쓴물을 입에 살짝 적신 후에 그때 푸시케가 등을 이렇게 움직였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프로디테보다 더 예쁜 거예요. 그때 에로스가 잠깐 자기 화살에 스친 거예요. 그러면서 화살을 스치면 처음 본 사람을 그 사람한테는 뭐 끝까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 화살의 힘인데, 그래서 에로스가 그때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푸시케를 좋아하면서부터. 그전에는 큐피트 어린아이로 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물을 해주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푸시케한테 사람들이 찬사는 보내지만 아무도 결혼하자고 청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받는 거죠. 왜 우리 딸한테 청혼하는 사람이 없냐고 하니까 그 신탁이 어떻게 내려졌냐면은 인간으로서는 결혼할 사람이 없고 산꼭대기에서 괴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신탁을 내리니까 신탁을 받은 거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푸시케가 내 운명이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올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산꼭대기를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다 내려갔죠. 괴물이 산다니까 무서우니까 혼자 있다가 있는데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궁전 앞으로 데려가줘요. 꼴짜기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황금으로 된 기둥과 완전히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들어가니까 왕비님 기다렸다고 모습은 안 보이면서 목소리로 막 시녀들이 다 먹을 거 챙겨줄 거 다 챙겨주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에로스가 옆에 와서 자면서 내가 남편이다고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볼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어떤 데서는 아기를 낳고 나서는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밤중에는 오지만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시녀들도 얼굴을 아무도 안 보여주고 그랬는데 이제 언니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에로스가 언니들이 오면 불화가 생길 거라고. 그래도 막 조르니까 제피로스를 시켜가지고 언니 둘을 데려와요. 그 언니들이 와보니까 막 보석으로 풍요롭고 이러니까 얼굴을 봤냐고.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러니까 괴물이 너를 살찌워서 안심시킨 후에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언니가 칼을 주면서 저녁에 자고 있을 때 보고 괴물이면은 이 칼로 죽이라고. 그리고 언니들은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밤중에 전등불을 켜고 칼을 들고 에로스가 자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감탄하다가 그 촌농이
에로스 몸에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에로스가 일어나가지고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과는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떠나요. 그때 떠나면서 푸시케는 막 이제 절망하는 거죠. 절망해가지고 막 온 데를 헤매고 다니다가 어딜 가보니까 신전이 하나가 있는데 농기구도 있고 근데 청소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거기를 싹 신전을 청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메테르 신전이었거든요. 기특하게 여기고 너의 시어머니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빌어라.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요. 신전은. 아프로디테가 오만을 떨더니 의심하고 내 아들을 화상을 촌능에 대이게 한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싹싹 비니까 5가지인가 이제 과업을 내려줘요. 첫 번째 과업은 곡물창고에 가니까 뭐 밀, 보리, 기장, 뭐 콩 이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녁까지 분리를 해놓으라고. 앉아서 하는데 그거는 뭐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에로스가 개미들을 시켜가지고 잠깐 사이에 정리가 싹 된 거예요. 그때 아프로디테가 신들의 잔치에 갔다 온 후에 마치 콩쥐팥쥐 얘기 같죠? 갔다 와서 보니까 정리가 싹 된 거예요. 괘씸한 거죠.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과업으로는 양들이 아주 사나운 양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양털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 숲속을 가니까 양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때 갈대들이 지금 가면 그 양들한테 다치니까 양들이 밤중에 우리로 들어갔을 때 그 풀숲에 걸쳐 있는 양털 그런 것들을 모아오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또 그거는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업이 그 산에 스틱스 강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파른 계곡에서 강가에서 폭포 같은 강가에서 있는데 그 강물이 스틱스 강으로 내려가는 물인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물을 떠주죠. 거기서 또 한 번 했죠. 그래서 다시 이 마지막으로 지하에 가서 페르세포네한테 가서 상자를 주면서 젊어지는 그런 뭐 선물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때 가서 이건 내가 죽으라는 소리구나. 타르타루스 하데스로 간다는 거는 죽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탑 위에 올라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그 탑의 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하로 가는 길을. 그러면서 꿀에 바른 빵 2개하고 동전 2개를 가지고 가라. 어디 그 지하로 내려가는 동굴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도중에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마라. 내려가고 있는데 절름발이에 당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났지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한참 가다 보니까 그 옷을 깃고 있는 여자 셋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하고도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계속 바느질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모른 척하고 가다가 뱃사공 키론이 있는 곳에 간 거죠. 그래서 은화 가져간 동전 한 입을 입에다 넣으니까 이 키론은 동전만 주면 무조건 배로 지하까지 내려가 주니까 스틱스 강을 건너가게 해주니까 다시 건넜어요. 건너는 중에도 그 물에서 미처 배를 못한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도 무사히 건너가지고 그 지하에는 하데스 궁전을 지키는 케르케리온 머리가 셋 달린 그 개한테도 꿀 묻은 빵을 주고
넘어가요. 그래서 페르세포네를 만나서 페르세포네가 음식을 권했지만 그것도 먹지 않아요. 먹었다면 지하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히론한테 나올 때 그 개는 산자한테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거든요. 빵을 또 던져주고 다시 키론한테 거기 동전 한 입을 주고 나오는 도중에 이게 자기가 너무 지쳐서 에로스가 자기를 보면 싫어할까봐 그 젊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어요. 그때 연기가 막 나면서 잠자게 되는 거예요. 그 잠자는 거는 마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바르는 그걸로 알았는데 잠이 미인한테는 보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잠에 빠져들어요. 잠에 빠져들었을 때 이제 히프노스라고 마치 그 모르테우스 몰핀 그런 죽음의 신과 잠의 신 히프노스들이 다 나온 건데 그거를 갖다가 에로스가 얼른 와요.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시 상자에다 넣어주고 화살로 이렇게 건드려서 거의 푸시케를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고 나서 제우스를 찾아가죠.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이 푸시케를 올림푸스로 데려와서 암브로시아와 넥타를 먹이면서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헤도스라고 기쁨. 그러니까 영혼과 사랑이 만나서 기쁨이 탄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도라지꽃, 소망, 영원한 사랑.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게 푸시케에서 나온 게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둘이서 결혼해서 뭐 해돈의 딸도 낳고 잘 살았다는 소리죠. 여기서 나온 게 사이콜로지라고 정신분석학, 심리학이 있고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뭐 사이코시스라는 것도 이거 역시 여기에서 이 오시스라는 거는 중독, 뭐 오래된 방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코시스란 소리도.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거는 정신과 많이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런 나르키소스도 있지만 여기에서 푸시케 언니 둘이 와서 쏙닥거리는 거 이거 촛불로 여기 누워있죠. 에로스 떠난 위에 있고 이 이야기들 마침내 둘이 행복한 모습 올림푸스 신전에 가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그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말은 이제 의심하는 거에는 사랑이 깃들 수 없다는 거. 주로 그 소리를 한 거고요. 제가 두려움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의심이 자리 잡은 곳에 마음에는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는 소리를 그때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의 기술 에리프롬이 지은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이 책에서 나온 말이 굉장히 많은데 꼭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읽기 싫으신 분은 유튜브에 정진우 교수님의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에서 해주는 말들은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거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아있는 역설적인 거. 그러니까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을 하다 실패를 했다 해도 조금씩 성장해가는 게 사랑이지.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결혼만 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평생을 걸쳐서도 계속 실패를 하면서도 완성해가는 게 성숙해지는 게 사랑이고 또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상대방 말을 경청해주고 자기한테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한테 관심과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못하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날 때 그 분리불안증에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마치 도치, 중독에 빠진다거나 아니면은 막 일이라든가 예술에만 빠져서 사랑을 등한시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맞춰놓은 프레임, 드라마 속에 드라마 속에 있는 연애만 꿈꾸다 보니까 현실의 연애를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의존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거를 읽은 사람하고 한 번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The Art of Loving, 이 러빙이라는 건 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과정이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막 이뻐지려고 그러고 매력적이려고 하는 거는 그냥 수단이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푸시케와 에로스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